안녕하세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연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어떤 간절함이 전해져서 이끌리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져요. 사실 저는 인연이나 우연 같은 것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감성을 따르기에 저는 확률과 계산, 정확한 결과를 좋아하는 철저한 이과생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제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며 문득 우연이나 인연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확률과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어린 시절 저는 일명 산동네라고 불리던 부유하지 못한 동네에 살았어요. 아니, 가난한 동네에 살았죠. 판잣집이라고 하는 정말 벽이라고 말하기 힘든 판으로 된 집들이 즐비했죠. 화장실이 없는 집들도 있어 공중 화장실이 있기도 했어요. 여름에는 물탱크가 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나왔고, 겨울에는 연탄에 물을 데워 찬기만 가신 채로 겨우 씻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매일 잘 빨아진 옷을 입어도 가난한 티는 지울 수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어 제대로 탈수하지 못한 빨래에서는 꿉꿉한 냄새가 났고, 아무리 깔끔하게 씻어도 옷과 몸에 배어있던 곰팡이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죠. 동네의 위치가 애매했던 탓에 집에서 좀 떨어진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근처 동네가 부유한 곳인 탓에 저희 동네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매우 적었어요. 그래서 제 가난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말끔한 척 꿋꿋하게 학교에 가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 제가 사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말이죠. 아이들은 늘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좋은 향이 났어요. 주름 없는 깨끗한 옷에서는 늘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양말도 운동화도 늘 각자의 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방은 그 해마다 유행하는 유명 캐릭터나 만화 주인공이 그려져 있었고, 준비물도 늘 새 것으로 넉넉하게 잘 준비했죠. 주말이 지나면 어디에 다녀왔는지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해외에 다녀와서 처음 보는 과자와 초콜릿을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고, 끼어들고 싶어도 공감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선이었어요. 왜 맨날 허름하게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아이들의 시선과, 제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옮는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뒤로 숨기는 부모님들. 입학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던 곳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동네 안에서 지내던 저는 그 삶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아이들이요. 엄마와 아빠가 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제대로 된 집이 있고 자신의 방과 물건이 있는 아이들 말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멀어졌고, 그것은 단지 외톨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애들과 다른 탓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저를 피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저 제게서 멀어졌던 아이들은 조금씩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무례한 질문들을 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농담을 하기 시작했죠. 넌 무슨 아파트 살아? 난 아파트 안 살아. 그럼 어디 사는데? 난 저기 하늘공원 지나서. 뭐야, 거기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 아니야? 너 가난해? 우리 아빠는 교수님인데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우리 아빠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너희 집 자동차 없다며? 진짜야? 야, 지훈이는 집에 자동차가 없대. 헐,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대. 원래도 소심했던 성격이라 아이들이 놀리는 걸 그대로 당하기만 했어요. 약육 강식의 세계처럼 아이들 사이도 그랬어요. 자신보다 약한 것 같으면 금세 가장 낮은 서열이 되었죠. 놀림은 심해졌고 점점 괴롭힘으로 발전했어요. 책상에 낙서하거나 제가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했죠.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간호대학을 다니던 시절 저희 아빠를 만나 결혼하셨는데, 졸업하기 전 저를 임신하게 되셨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가 태어난 후 엄마는 다시 학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한 날,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엄마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아빠와 저를 돌보셨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쌓인 병원비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는 힘든 3교대를 꾸역꾸역 참아가며 일하셨죠. 우리 보물, 엄마가 일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지훈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까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 위에 제 머리를 눕히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돌보느라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에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놀림받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는 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갈 무렵 우리 집 근처에 누군가 이사를 오는 것이 보였어요. 밤에 이삿짐을 옮기는 건 몇 번 봤는데 오랜만에 낮에 이사를 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기웃거렸죠. 뭐야? 어? 어?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저를 빤히 보며 서 있었어요. 체크무늬 투피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새하얀 얼굴에 커다란 빨간색 꽃이 붙어있는 머리띠를 하고 있었죠. 새침한 표정의 그 아이는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뭐야, 너 여기 살아? 응. 우리 집 이사하는 건 왜 보고 있어? 어? 아니, 그냥 이사하는 거 오랜만에 봐서 궁금해서. 여자아이는 절 다시 뚫어져라 보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려 사탕 몇 개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난 최수빈이야, 11살. 너는? 나는 지훈이야, 우지훈. 나도 11살이야. 너 사탕 좋아해? 캐러멜은? 좋아해, 사탕도, 캐러멜도. 그래? 그럼 이것도 먹어. 막대 사탕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미안. 너도 여기 살아? 응, 저기 앞쪽에. 그래? 가깝네. 근데 넌 원래 말을 더듬어? 아니, 그냥 나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넌 어느 초등학교 다녀? 난 내일부터 평화초등학교 다니는데 여기서 좀 걸어가야 된대. 나도 평화초등학교 다녀. 저는 그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말하고 말았어요. 수빈이는 잠깐 깜짝 놀란 것 같더니 금세 웃어 보이더라고요. 하하, 방금은 말 잘하는데? 잘됐다. 나 멀리서 이사 와서 여기 근처에 친구 하나도 없거든.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그러면 또 만나자. 응. 안녕. 반가웠어. 등 뒤에 힘껏 소리치는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나도 라고 외치는 수빈이의 웃음소리가 한참이나 멀어지면서도 들렸어요. 이 동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갑 친구를 만난 건 처음이라 저는 무척 들뜨고 설레었죠. 몇 년간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더 신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그 아이가 준 사탕과 캐러멜을 집으로 가져가 소중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친구에게서 받은 거라 아까워서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혹시나 수빈이를 만날까 하여 설레었어요. 아쉽게도 아예 다른 층에 있는 반에 배정되어서 자주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면 종종 인사를 나눴죠. 저는 엄마가 밤에 근무하는 때면 병원에 있었어요. 휴게실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병원은 저에게 제2의 집처럼 편안한 곳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도 저를 잘 챙겨주셨고 어르신 환자분들은 저를 귀여워해 주셨죠. 밥도 깔끔하게 나오고 도서관에는 책도 많고 놀이공간에는 장난감도 많았어요.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요. 엄마가 주간 근무할 때는 학교가 끝나고 동네로 와서 수빈이랑 놀았어요. 수빈이네 엄마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웨딩홀에서 일한다는 게 그때는 무엇인지 잘 몰라서 마냥 신기했어요. 늘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다니시면서 화장을 곱게 하시고 출퇴근하셨죠. 저희 엄마도 수빈이네 어머니도 주말에 바쁘셨기 때문에 주말에는 수빈이네 이모가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수빈이네 놀러가면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작은 공간에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있지만 한쪽에 예쁜 꽃이 종종 놓여 있었어요. 예쁘지? 응, 꽃은 밖에서만 봤는데
집에 있으니까 향기도 엄청 좋다.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나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꽃이 엄청 많아. 막 색깔도 엄청 여러 가지고 크기도 다 다르고 진짜 예쁜 꽃들이 가득 있어. 와, 진짜 정말 예쁠 것 같아. 엄마한테 나중에 너랑 같이 놀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볼게. 고마워, 수빈아. 저희 둘은 무척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외롭게 지냈지만 그래도 학교 밖에는 병원에 사람들도 있고 새로 생긴 좋은 친구인 수빈이도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지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학교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 아이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체육 시간이 겹쳐 운동장에서 수빈이를 보게 됐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다 혹시나 저를 부끄럽게 여길까봐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그런데 체육 시간이 진행되는 내내 수빈이는 혼자였어요.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걸거나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친구들도 없었죠. 그렇지만 주눅들지 않고 꼿꼿하게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정말 야무지고 똑부러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며 저를 발견하더니 조용히 안녕이라고 속삭이며 웃어 보이고 들어갔죠. 그 모습을 몇몇 아이들이 봤나 봐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몇몇 거친 남자아이들이 제 책가방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치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수빈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야야, 지훈아, 저기 네 여자친구 지나간다. 지훈이 거지 여자친구다. 거지랑 거지가 결혼한대요. 전 늘 받던 괴롭힘이라 그저 이 순간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한 친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창피했죠. 그런데 그때 야! 수빈이가 그 아이들에게 신발 주머니를 던지며 강하게 소리쳤어요. 아씨, 뭐야, 거지공주, 네 남자친구라 편드냐? 수빈이는 그 남자아이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가까이 다가가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 거지 아니고 지훈이도 거지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단짝 친구야. 그리고 거지니 뭐니 그런 멍청한 말 하는 너네야말로 머릿속이랑 마음속이 거지야. 아이들은 수빈이의 매서운 눈빛과 말투에 주춤하더니 에이씨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는 그 애가 던진 신발 주머니를 주워다 주며 고맙다고 말했죠. 괜찮아? 넌 어디 안 다쳤어? 응, 난 괜찮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사과는 저 바보들이 해야지. 지훈이 너도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해. 응.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 애는 무척 당당했어요. 말투도 행동도 멋있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그 애를 동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변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같이 하교하고 있는데 지난번 수빈이가 맞서 싸웠던 남자애들이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거지 왕자랑 공주 결혼한대요. 하하하, 거지랑 거지가 만나네. 수빈이가 돌아서서 맞서려는 찰나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먼저 소리쳤어요. 야, 너네 그만하라고. 처음으로 제가 소리치는 모습에 깜짝 놀랐는지 아이들이 잠시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주먹을 들면서 때리려고 신용하더라고요. 야, 우지훈, 너 맞고 싶냐? 어? 어? 때려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 아이가 저를 밀치자 저는 더 힘껏 그 애를 밀었는데 그만 그 친구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한 번만 더 거지니 뭐니 놀리면 진짜 때릴 거야. 이게 진짜?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들려는 그 아이를 수빈이가 다시 밀쳐서 넘어뜨리더니 말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 그런 말 하면 너만 멍청해지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멍청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진짜 나중에 거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다음에는 경찰 아저씨한테 갈 거야. 놀라서 굳어있는 그 애들을 뒤로하고 저희들은 꽤 의기양양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이들은 종종 저희를 놀리고 괴롭혔지만 저는 예전처럼 참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놀리는 말을 맞받아치고 따지고 당당히 싸워냈죠. 예전에는 항상 혼자였지만 이제는 저도 친구가 있으니까요. 저와 수빈이는 해를 거듭하면서도 오랫동안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했어요.
수빈이의 어머니는 가끔 예식장에서 가져오는 꽃을 집에 가져가라며 저에게 주셨는데요. 꽃을 집에 가지고 오는 날이면 엄마가 활짝 웃으며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꽃은 공간을 좋은 향으로 채우고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는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종종 집에 있던 꽃을 병원에 가져가기도 했는데 보기만 해도 다들 미소를 지으시고 가지실래요? 라고 하면 다들 어머 정말? 하며 활짝 웃어 보이셨죠. 꽃이란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꽃을 선물해주는 수빈이도 수빈이 어머니도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몇 년간 친구로 지내던 저희는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가 달라졌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밥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계속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저희 우정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수빈이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일하던 병원의 영안실에서 장례는 진행됐고 어머니는 수빈이의 이모와 함께 어린 수빈이를 도와 장례를 도와주셨죠. 친척도 지인도 많지 않아서 방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수빈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봤던 중 그 애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 애의 옆에서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훈아,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어땠어? 너무 어렸을 때라 사실 난 기억도 잘 안 나. 나도, 나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를 잊어버리게 될까? 지금 이렇게 슬펐던 건 잊어버리겠지만, 아니, 무뎌지겠지만, 네가 엄마랑 함께 했던 시간이랑 받았던 사랑은 잊히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데. 수빈아, 너 왜 장례식장에서 하얀 국화를 쓰는지 알아? 왜인데? 하얀 국화의 꽃말에는 감사의 뜻이 있대. 그래서 쓰는 거라고 하더라. 저는 미리 준비해온 빨간 국화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빨간 국화의 꽃말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래. 우리 아빠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늘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셔.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지.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이야.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너라면 분명 기억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잊어버린다면 내가 옆에서 이야기해 줄게. 네가 좋아하는 과일은 꼭 냉장고에 준비해 두셨을 때나 월급 받는 날 저녁에는 뜨거운 치킨을 사오셨을 때 매일 아침 네 머리를 묶어주셨을 때랑 학교 앞에서 헤어지실 때는 항상 잘 다녀오라고 꼭 안아주시던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말해줄게. 나 기억력 엄청 좋잖아. 고마워. 고마워 지훈아. 고마워. 저는 수빈이와 함께 준비한 빨간 국화꽃을 아주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수빈이의 보호자는 주말에 종종 돌봐주시던 이모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결혼을 앞두고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저희는 멀리 떨어지게 되었죠. 방학 때 찾아올게. 이사 가서 편지도 쓸게. 응, 언제든 놀러와. 언제나 환영이야. 보고 싶을 거야.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지훈아. 응, 너도. 곧 다시 만나자. 그 후 몇 달 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어요. 수빈이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옆방에 있던 엄마가 불이 난 것 같다며 다급하게 저를 끌고 나갔는데 옆집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며 불길이 보였죠. 소방차가 오는 사이 집은 활활 불탔어요. 알고 보니 옆집에서 켜둔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던 터라 저희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수빈이가 보내주었던 편지들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지낼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마침 엄마의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지내라며 자리를 내어주셨죠. 저는 잠시만 그 집에서 지내는 것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빈이에게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주면 되겠지 하고요. 엄마, 우리 예전 집에는 언제 가?
지훈아, 예전 집이 많이 타버려서 아마 거기서는 이제 못 살 것 같아. 수빈이는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것도 모를 텐데 예전 집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면 어떡하지? 그러네. 엄마도 수빈이한테 연락할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면 엄마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혹시 편지 오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할게. 그리고 지훈이한테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알고 보니 엄마랑 의사 선생님은 몇 년 동안 연애 중이었다고 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갑작스러웠지만 엄마가 연애 중이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힘든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집을 내어준 것을 보니 그분도 좋은 분인 것 같았죠. 화재 문제랑 엄마의 결혼 등 이런저런 일들이 뒤섞여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몇 달이나 흘러 있었죠. 수빈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편지가 다 불타버려 주소도 알 수 없었고 전에 집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도 전달된 우편물은 없었어요. 그 후로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고 다른 동네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도 가끔은 그 아이에게 편지가 오지 않았을까, 우연히 놀러와 마주치지 않을까 하며 전에 동네를 찾아갔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연락도 닿을 수 없었고 마주치는 일도 없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저도 학교 공부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 동네를 찾아가는 일도 수빈이를 떠올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새아빠는 저와 엄마를 무척 잘 보살펴 주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데려가 주셨고 처음 보는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사주기도 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방도 생기고 책상, 침대,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아셨다며 커다란 책장을 만들어 주셨죠. 용돈도 듬뿍 주셨고 새 학교에서는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간식, 학원, 과외, 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들어주셨죠. 좋은 환경과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엄마처럼 새아빠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어요. 엄마, 아버지, 저 의대를 준비할까 해요. 정말? 네, 두 분처럼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지훈이가 아빠랑 같은 병원에 일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훈아,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하, 우리 가족 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는걸? 공부하다 힘들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힘껏 도와줄게.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두 분의 응원 덕분인지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의대에 합격했고 엄마도 새아빠도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죠. 서울로 가게 되자 문득 수빈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서울에서 지내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대학 생활은 수험 때보다 몇 배는 더 바쁘고 힘들고 공부할 게 많은 탓에 그 생각도 어느새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 덕분에 병원 내에 인맥도 많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주변에서 평판도 좋아요. 부끄럽지만 환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만점이에요. 30 후반을 지나며 이제는 아저씨가 되어버렸지만요. 그날은 한 20대 환자의 수술을 마친 뒤였어요. 에어컨 수리기사라는 그 친구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죠. 어린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아이 엄마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이나 저에게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보호자분 집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요? 저희 남편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샀어요. 다른 선물은 뭘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이게 스리토 메인이라는 꽃인데 꽃말이 새로운 시작, 희망이라는 뜻이래요. 저희 남편 선생님 덕분에 수술도 너무 잘 됐잖아요. 남편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꽃이라니.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꽃말도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저는 오랜만에 선물 받은 꽃을 제 진료실로 가지고 갔어요. 적당한 통을 찾아서 창가에 올려두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저에게 가끔 꽃을 주었던 수빈이에 대한 기억이었죠. 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함을 알게 해준 친구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빈이와 함께 했던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애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산동네에 산다고 놀리던 아이들로부터 서로 지켜주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던 좋은 친구였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 편지로 계속 연락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멀어지게 됐네요. 지금처럼 컴퓨터와 핸드폰을 활발하게 쓸 수 있었다면 오랫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냈을 텐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애도 나를 궁금해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연락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어릴 때의 추억들과 그때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친구를 오래된 기억 상자에서 자주 꺼내볼 쯤이었어요. 추운 겨울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하필이면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아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떡하지? 저는 택시를 타려다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아주 조금씩 하얀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추운 겨울의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옛날 친구 생각으로 감성에 빠져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걷고 싶더라고요. 항상 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다녀서 이 동네에 몇 년을 살았지만 지하철을 타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탔던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한참 추억과 감성에 빠져 음악을 들으며 지하철역을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저 멀리서 지하철역 앞에서 한 여자가 이 추운 날 꽃을 한가득 들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꽃을 팔러 나온 건지 추운 날씨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에게 꽃을 권하고 있었어요. 꽃 사세요. 아침 특별 세일입니다. 싱싱한 꽃 사세요. 특가 세일 저렴해요. 이렇게 추운데 그것도 이른 아침에 길에서 꽃을 팔다니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여자의 얼굴도 점점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어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아는 사람이었죠. 맞아요.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있었던 사람. 내 추억의 한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바로 어릴 때 산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수빈이었죠.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 저는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반가움과 동시에 이렇게 추운 날 온몸을 달달 떨면서 길에서 꽃을 팔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려다 혹시나 저 아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잊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죠. 이대로 그냥 모른 척 지나칠까 하다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추위에 떠는 친구를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었어요. 꽃 사세요. 꽃. 네, 손님, 꽃 사세요. 예쁜 꽃이 아침 특가로 저렴하답니다. 그 꽃 제가 살게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금어초도 있고 퐁퐁도 있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포인세티아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수빈이는 여전히 씩씩하고 쾌활했어요. 어릴 때 웃던 얼굴도 당찬 모습도 그대로였죠. 저 다 주세요. 네? 지금 팔고 있는 꽃 전부 다 주세요. 네? 이걸 다요? 네, 제가 다 살게요. 저야 감사하지만 오늘 눈 와서 길도 미끄러워질 거고 날씨도 엄청 추워요. 지금 얼굴도 창백하고 입술도 엄청나게 파래요. 이 꽃 제가 다 살 테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마침 저도 꽃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아침 일찍 살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혹시 수빈이 맞나요? 최수빈. 네? 맞아요. 저를 아세요? 나 기억 안 나, 수빈아. 나야, 자세히 봐봐. 그제야 수빈이는 제 얼굴을 정면으로 들여다봤어요. 너는 이제 기억나? 지훈이?
수빈이는 정말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꽃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죠. 저는 수빈이가 떨어뜨린 꽃을 주워주며 말했어요. 기억나? 맞아, 지훈이, 우지훈. 당연히 기억하지, 우지훈. 우리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었잖아. 맞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꽃을 선물해줘서 네 생각이 났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그러게. 나 지난달부터 계속 여기서 아침에 꽃 팔고 있었거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동네 이사 온 거야? 진짜? 맨날 여기서 아침에 꽃을 팔았던 거야? 아니, 나 원래 차 타고 다녀서 지하철역 올 일이 없었거든. 일하는 시간도 불규칙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들더라고. 여기 동네 산 지는 몇 년 됐어. 세상에, 여기서 너랑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도 언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코앞에 있었다니. 나도 여기 근처에 이모랑 이모부가 하는 꽃가게가 있어서 계속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 이렇게 마주치다니 정말 신기하다. 이거 진짜 맞지? 꿈 아니지? 저희는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동안 동네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다니 정말 놀라웠죠. 저는 수빈이에게 꽃을 가득 받아서 들고 조만간 밥이나 먹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그 아이 말대로 정말 꿈만 같았죠. 처음 만났을 때 11살 꼬마에서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러고 보니 수빈이의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벌써 25년이 더 지났네요. 수빈이는 제가 이사 간 것을 모르고 전에 주소로 편지를 몇 개 보냈었는데 본인도 이사를 반복하면서 답장받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수빈이는 이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한 후 쭉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다고 해요. 이모부는 부모님 때부터 화원을 운영하셨는데 이모부 역시 서울에서 식물과 꽃을 파는 가게를 하고 계셨죠. 자식을 가질 수 없던 이모는 그 애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원래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지만 주변에 다른 꽃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뜸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게를 살리기 위해 꽃집들이 문을 열지 않는 이른 새벽부터 지하철역 근처에서 꽃을 들고 나와 팔기로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그날 거기서 너랑 만나다니. 아침부터 차가 고장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날 사갔던 꽃은 어떻게 했어? 그러고 보니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난 서울대병원에서 일해. 그날 샀던 꽃들은 내 방에도 놔두고 우리 팀 간호사분들도 드리고 마침 퇴원하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한테도 드렸거든. 근데 정말 좋아하더라. 진짜? 응, 다들 정말 기뻐해 주셨어. 그거 보니까 어릴 때 너한테 꽃 받았던 게 생각나더라. 가끔 너희 어머니가 직장에서 꽃 가져오신 거 나한테 주곤 하셨잖아. 그때도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드리면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 엄마가 일하는 병원에 가져갔을 때도 주변 분들이 다들 정말 기뻐하셨고 네 덕분에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꽃에 대한 즐거운 의미들이 생각났었어. 그렇게 말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나도 그날 네가 일찍 꽃을 다 사간 덕분에 따뜻하게 쉴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아니야. 네 덕분에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은 온종일 행복했는걸.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희 가게에서 꽃을 정기 배송 받을 수 있을까? 정기 배송? 응. 내가 있는 곳이 안병동인데 오래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희망과 변화가 필요한 분들이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에게 나누어줄 꽃을 주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종류는 상관없어. 병동에 나눠줄 정도의 꽃을? 응, 부탁 좀 할게. 그런 대량의 주문이라면 내가 더 고맙지. 혹시 내가 불쌍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내가 아는 꽃집 직원이 너밖에 없거든.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꽃집이니까. 그 다음 달부터 저는 수빈이가 일하는 꽃집으로부터 정기 배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달 안병동에 꽃을 나눠주자 병동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꽃을 배송받는 날이면 환자분들은 온종일 싱글벙글 웃었고 저마다 꽃의 종류를 찾아보거나 꽃말이나 특징을 찾아보며 즐거워했죠.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보호자님들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꽃 몇 송이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오랫동안 입원하며 지쳐있던 환자분들에게 생기가 돌고 다들 꽃을 돌보느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매달 꽃을 정기 배송받는 날이면 수빈이는 직접 꽃을 가져와 환자분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주며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죠. 꽃의 놀라운 효과와 그 아이의 상냥하고 성실한 모습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환자분이 제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 혹시 저희 레스토랑에도 꽃을 배송받을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이요? 네, 레스토랑 입구랑 테이블마다 장식할 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레스토랑에도 정기 배송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네, 가능하죠. 혹시 언제 필요하세요? 다음 주부터 매일 오전에 배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날마다요? 네, 2층짜리 가게고 테이블은 200석 정도에 입구에 장식할 꽃은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형 레스토랑에서 매일 정기 배송 제의가 들어오고 주변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빈이네 꽃집은 점점 매출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새벽에 지하철역에서 추위와 싸우며 꽃을 판매하는 대신에 대형 고급 레스토랑에 아침마다 꽃을 배송하게 됐죠. 매출이 높아지면서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수빈이는 그게 다 제 덕분이라면서 고마워했어요. 내 덕분은 무슨, 네가 성실하고 재능 있는 덕분이지. 아니야, 네가 먼저 좋은 기회를 준 덕분에 다른 일들도 진행될 수 있었어. 난 너에게 정말 고마워. 에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너희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봉사활동을? 응, 지금 우리 꽃집이 잘 될 수 있던 게 네가 병동에 정기 배송을 요청하면서부터잖아. 뭔가 너한테도 병동에도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무리한 부탁이면 거절해도 괜찮아. 아니야, 병원에 일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다들 좋다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병원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볼게. 수빈이는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저는 그런 그 아이의 생각이 고마워서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흔쾌히 그런 제안이 있으면 오히려 좋다고 받아주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빈이라면 너무나 환영한다면서요. 그렇게 수빈이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병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탁실 업무도 도와주고 배식 업무도 도와주었죠. 그리고 병원에 놓여있는 화분이나 식물을 관리해주기도 했어요. 가끔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했는데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분이 그 아이를 보며 웃고 행복해했어요. 저는 그 애의 밝고 당찬 매력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하구나 싶었죠. 어릴 적 그때처럼 너는 늘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희망을 주고 이겨낼 힘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초등학생 때 저에게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준 그 친구는 여전히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서 꽃을 돌보고 자신의 꽃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늘 친절하게 전달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배웠죠. 또 자신이 받은 감사함을 돌려주는 그 친구의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랑 수빈이는 그 후로도 좋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 애도 가게를 운영하고 여기저기 꽃 배달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덕분에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며 어려운 동네의 친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하고 있어요. 서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즐거운 상상들을 하며 차근차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행복한 상상들을 하며 20년이 넘는 오랜 우정을 지켜나가려고 해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또 기쁠 때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오랜 우정의 친구가 있어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우정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좋은 친구가 있다면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힘든 마음은 나누고 행복은 배가 될 수 있게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